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를 지내던 시절에 그 밑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분이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어 버리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알면 알수록 워낙에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지고 사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시청자분들도 알겠지만 최근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이 여러분들 뭔지 이제는 다들 잘 아시죠? 이재명과 친분이 있었던, 이재명 측과 친분이 있었던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대신해가지고 대북 송금을 보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재명에게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이 당연히 대표적인 아킬레스건, 약점으로 꼽히는 그런 분류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북 송금 사건 혐의를 포함을 해서 만약에 국회에다가 또다시 2차 체포동의안을 올리게 된다면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도저히 반대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불과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보셨던 뉴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자, 이재명에 대한 1차 국회 체포 동의안이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물론 절반을 넘지 못해가지고 부결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탈표가 한 30표 가까이 나왔었다라고 하죠. 이 최근에 그래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이재명을 따르지 않는 반대파들이 또 이제 생각보다 많다라는 게 증명이 되기도 했던 사건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맞물려 떨어져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그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일단 서로 눈치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운 좋게 겨우겨우 어렵게 생존하기를 했지만, 자, 다음번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더욱더 증거가 명확한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거를 들고 2차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다가 들이밀어버리면 이거는 정말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지간히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는 반대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심 눈치를 보고 지역구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재명은 다음번에는 이게 장담이 쉽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대북 송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접근하는 그 핵심적인 키포인트,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이 대리 조문을 가기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숨진 전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갑자기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이 김성태 회장의 모친상에 이재명의 도지사 시절 전 비서실장이 대리 조문까지 갔었다라는 건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전 비서실장 아저씨의 사망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정치인들의 꼬리 자르기에 분노를 했죠. 이 배신과 뒤통수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작정을 하고 마음껏 지금 화끈하게 여러 가지 진술을 그대로 다 뿜어내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 검찰 수사가 잘 풀린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서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서실장이거든요. 자, 쌍방울 부회장은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도움받으려고 우리가 대북 송금을 했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쌍방울 그룹은 2019년 1월 그리고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같은 해 11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다 합치면 100억 원이 넘어가는 돈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직접 말하기를 이재명은 차기 대권주자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재명이 도지사를 하던 당시에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울러서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시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방문하지 못해가지고 곤란한 상황이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부탁을,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자기들에게 부탁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딱 나오죠. 이 누구 때문에 그 미치지 않고서야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해줬겠습니까? 민주당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대북 송금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 부회장의 말대로라면 그림이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경기도 부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야 자기 위에 도지사를 위해서 일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경기도 도지사가 누구냐? 이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재명 밑에서 일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가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후 이 비겁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했느냐? 수사를 받으면서 김성태 회장을 만나자 자기는 모르는 척 존댓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김성태 회장이 정치인들 참 무섭다라고 치를 떨면서 그렇게 화를 냈다라고 하죠. 형님 동생하고 그렇게 잘 지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태도가 나오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분노했다라는 뉴스 기사들, 다들 그 헤드라인 수두룩빽빽하게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자, 방 부회장은 쌍방울과 이재명의 부하 이화영 부지사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었다. 대북 사업과 관련을 해가지고 매 건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논의했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당시 부지사였던 이화영이는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는 핵심 관계자죠. 제명이 밑에서 일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시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또 측근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 역시 얼마나 아는 거 모르는 게 많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근 우리나라 정치판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나 방 부회장 등의 진술로 인해 대북 송금 사건의 명확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아킬레스건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현재 이재명이는 지금 정치적인 생명모가지가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인인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이 최근에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번에 숨진 전 비서실장의 유가족들이 이재명의 조문을 거부를 했겠습니까? 그걸 또 재명이는 어떻게든 언론에 그럴듯한 사진 하나 실어보려고 뻔뻔한 사진 하나 싣기 위해서 5시간을 기다렸다, 7시간을 기다렸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죠. 자, 대북 송금 사건 수사는 현재 이재명의 턱 밑까지 정확하게 쪼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양심도 없는 이재명과 그 좌파 지지층들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돼요. 요즘은 검사들이 절대로 강압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할 때 CCTV가 다 있고 시대 자체도 옛날하고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재명이라는 몸통을 조준하고 있는 이 대형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검사들이 적어도 좋은 말로 구슬렸으면 구슬리고 회유를 했으면 했지, 강압적인 수사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수사를 망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거는 검사 경력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거를 자기들 손으로 망친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턱 밑을 조여오던 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증인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누구일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인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수사 진행에 지연이 생기게 되고 국회 체포동의안도 뒤로 밀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수사를 망치는 검사들이 이득을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제명이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이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처음 이렇게 수사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대원칙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